그 1층, 2층, 3층의 영역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두뇌 발달한지를 최근에 두뇌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네 단어예요.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과 연결이다. 네 단어. 뉴런, 시냅스, 생성, 연결. 이 네 단어를 알면 두뇌 발달을 잘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네 단어를 모르면 두뇌 발달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자주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머리가 커지는 걸 보면서 두뇌는 잘 발달되고 있구나 이거 아니라겠잖아요. 그럼 뭐가 발달이냐? 바로 요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 근데 이걸 모르는 것이 우리의 진짜 문제의 출발점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아빠가 담배를 피시는데 5살짜리 아들이 아빠 담배 피는 거 너무 멋져 보이세요. 나도 한번 빨아보게 주세요. 그러면 쫄라대는 게 귀찮아서 입에 물고 있던 담배를 줄까요? 왜 안 주죠? 쫄라대는데? 스마트폰은 쫄라대면 바로 주잖아요. 담배는 왜 안 주죠? 그게 아는 거예요. 이 담배 연기를 흡입하면 그 담배 연기가 그 아이의 세포와 폐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물려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애를 재우는데 앉아요. 자장 하면 재우려도 앉아. 할 수 없다. 소주를 찾아 3컵 따라. 설탕을 진하게 타야죠. 그래서 이제 먹여. 그래 애기는 달달하니까 꿀꿀 마시고는 취해서 골아 떨어지면 엄마는 역시 아이를 재우는 데는 소주가 최고야. 이러면서 애를 재우는 엄마가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신고해줘. 왜? 그게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부모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소장님,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겠는데 쉽지가 않아요. 스마트폰이 나쁜 건 알겠는데 어쩔 수 없어요. 스마트폰이 나쁜 거 알지만 잘 안 돼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술과 담배는 나쁜 걸 알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된대. 주면 신고하겠대. 근데 스마트폰은 나쁜 거 아는데 줘야 된대. 여러분 이 모순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각자. 왜 뭐는 되는데 나쁜 데도 주고 뭐는 나쁘면 안 주죠? 실제로는 스마트폰이 두뇌의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몰라요? 이게 핵심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는 거지 알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조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잠깐 보겠습니다. 뉴런부터 봅니다. 뉴런. 과학자들은 뉴런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그렸다는 자체가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뿌리와 기둥과 나뭇가지가 있는 뭐처럼 생겼어요? 꼭 야자나무 같이 생겼죠? 야자나무를 성경은 종려나무라고 부릅니다. 같은 나무예요. 종려나무라고 부르는데 성경은 사람을 설명하거나 묘사할 때 신기하게도 종려나무에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 속에 종려나무와 똑같은 모양의 나무들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뇌 속에. 특별한 나무들이. 몇 개가 심겨져 있냐면 무려 1000억 개. 1000억 개가 심겨졌다는 얘기는 이 나무가 크다 작다? 엄청 작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작으냐? 자, 여기 보시면 1mm를 얼마만큼 자른 거래요? 1mm를 1000번이나 자른 정도. 그럼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게 작은 나무가 우리 뇌에 1000억 개가 심겨져 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이거 언제 만들어지냐? 뱃속 3개월, 8개월 때 만들어집니다. 뱃속 3개월이 되면 발가락 10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 10개 발가락이 바로 뱃속 3개월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 그 10개 발가락. 이 10개 발가락 언제까지 써요? 죽을 때까지 쓰세요. 사시면서 발가락 혹시 더 필요하신 분 계세요? 바로 그때 여러분 뇌 속에는 1000억 개 나무가 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지금까지 쓰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신다? 죽을 때까지 써요. 살면서 이 나무가 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무는 세포가 아니라 신체 기관과 같은 거예요. 심장 같은 거, 손가락 같은 거. 이거 잘라져 나가면 다시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그런 나무들이 여기 1000억 개가 있어. 이 1000억 개 나무가 심긴다는 게 뭐냐면 이 1000억 개 나무가 뱃속 3개월, 8개월 때 심길 때 그때 우리 아이들의 재능과 잠재력이 그 나무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아이가 노래를 좋아한다? 무슨 뜻이에요? 뱃속에서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노래하는 나무들이 특별하게 심겨졌다 이런 뜻인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림을 좋아한다? 무슨 뜻이에요? 뱃속 3개월, 8개월 때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어떤 나무가 특별하게 심겨졌다? 그림 그리는 나무가 특별하게 생겼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꼭 알아야 돼.
이 1000억 개 나무를 심길 때 엄마 아빠는 어떤 나무를 어떻게 심을지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가 없었던 사실이에요. 그 여러분이 아이를 임신하고 우리 애는 노래 잘했으면 좋겠다. 노래하는 나무야 커져라 커져라. 아무리 그런다고 해서 그 나무가 커지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이 나무는 창세 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이미 설계 도면을 만들었다가 뱃속 3개월, 8개월 때 하나님이 심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부모는 우리 자녀의 저 뉴런이라는 나무를 심는 자가 아니고 관찰자다라는 사실이에요. 심는 자가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자, 나무를 내가 심었다면 내가 심은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맺힐지를 기대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내가 묘종을 심었으면 심고 가꾸면 내가 뭘 기대해요 여기서? 사과 열매를 기대하죠. 내가 심었잖아요. 사과나무. 근데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묘목이 자라고 있어. 열심히 물을 줘. 근데 물을 주면서 이거 나무 잘 키워가지고 사과 먹어야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는데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관찰부터 해야죠. 관찰. 무슨 꽃이 피는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데 막 사과를 요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존재다? 관찰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늘 관찰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해. 노래할 때 너무 신나. 표정이 노래할 때 너무 행복해. 그럼 뭘 깨달아요? 우리 애는 엄마 뱃속 3개월, 8개월 때 노래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심어놨나 보구나. 이렇게 깨닫고 노래하는 걸 볼 때마다 어떡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어떡할까요? 엄마가 자기가 노래할 때마다 너무 좋아해주면 어떡할까 아이는? 더 신나서 노래를 하겠죠. 우리 아이가 맨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림을 너무 예쁘게 그려. 너무 멋지게 그려. 너무 특이해 그림이. 그러면 뭘 깨달아요? 우리 아이는 내 뱃속 3개월 8개월 때 그림 그린 나무가 특별하게 만들어졌구나 이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 이거 하라는 거죠. 근데 많은 엄마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얘가 노래를 하고 있으면 야! 노래만 해서 먹고 살 수가 없어.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빨리 여기 앉아서 이 학습지를 풀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05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어요. 센터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은 학부모들을 만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좀 비대면을 많이 하지만 저는 가장 많이 어머니들을 만나는 일을 해요. 2005년부터 했으니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지금.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대한민국 엄마들이 더 많은 오류들이죠. 많은 엄마들이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 자기가 이루지 못한 욕망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한다는 걸 보게 됐어요. 제가 어머니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가지는 여러분의 못 이룬 꿈은 여러분이나 잘 이루고 사시라고 하고 싶어요. 애 잡지 마시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가 아쉬웠던 엄마가 있다면 이 엄마는 자식 공부에 목숨을 걸어요. 자기가 못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서는 해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못한 게 아쉬움이 있으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늦지 않았으니까. 100세 시대인데 뭐가 아쉬워요? 왜 애를 잡아요? 내가 하면 되지. 99세 석사학위 받은 할아버지 최근에 뉴스 나온 거 보셨죠? 99세도 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영어를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움이 있는 엄마들 자식 영어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영어 하세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40 넘어서 ABCD 다시 시작했대요. 그래도 외국 정상들하고 영어로 훌륭하게 대화하시더라고. 40 넘어서 해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가장 독한 말, 가장 폭력적인 언어가 뭔지 아세요? 너는 의사가 돼야 돼 이런 말이에요. 너는 의사가 돼야 해. 이게 얼마나 폭력적인 말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누가 정하는데요? 그걸 누가 정하죠? 감히?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모르는 게 자라고 있는데 너는 배를 열어야 돼.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관찰자입니다, 우리는. 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욕망, 여러분의 꿈이 있다면
그걸 자녀에게 투영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은 아직 모르겠지만 이제 벌써 고학년 되고 중학생 되면 엄마 표정이 못마땅한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화를 내는 시점이 생겨요. 여러분이 아이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화가 날 때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아이에 대해서 화가 날까? 나는 왜 이 아이에 대해서 지금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나? 내가 왜 쟤를 못마땅해 하나? 자꾸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하면 끝에 뭐가 있냐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아들이, 이 딸이 엄마 뜻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아빠 뜻을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속상한 거예요. 그것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엄마, 아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이 1000억 개 나무를 심는데 내가 1도 관여한 적이 없습니다. 관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찰 좀 하세요. 우리 애는 뭘 즐거워하는지, 언제 행복해하는지, 뭘 하고 싶어하는지, 뭘 때문에 애가 저렇게 흥분하고 좋아하는지, 뭘 할 때 내가 저거 눈빛이 살아나는지 늘 관찰자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앞서가서 자리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기 때문에 부모 자녀 간의 민수들이 돼가고 있고 아이가 행복하지 못한 삶을 어른 돼서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보셔야 돼요. 두 번째,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질 때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나무가 심겨진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나무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집만 갔다 오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옆집만 갔다 오면.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하고 있더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뭐 받아왔더라. 옆집 갔더니 걔는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더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감히 옆집 아이랑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고 독특하고 그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루도록 1000억 개 나무가 뱃속에서 심겨져서 응애하고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마 아빠가 잊지 않도록, 그래서 입으로 헛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몸에다 표시까지 해주셨어요. 친절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보는 게 눈이에요. 눈. 그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아이의 눈을 마주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다 표시를 두셨어요. 우리 부모들이 보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확인하라고. 눈에는 뭐가 있죠? 홍채라는 게 있죠. 홍채. 자, 지구상에 홍채가 똑같은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의 눈을 마주칠 때마다, 그렇지, 저 아이의 홍채가 똑같은 아이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층, 2층, 3층 뇌 안에 1000억 개 나무가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가 있다 없다? 그럼 이 아이랑 비교할 수 있는 아이가 있다 없다?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아들을, 이 딸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고 이 아이만의 존귀한 데스티니를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키워내는 부모가 될 거야. 이거를 눈을 볼 때마다 한 번씩 다짐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해도 돌아서서 또 옆집 애를 보면 은근히 또 시험에 들어와요. 이게 또 어쩔 수 없는 부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군데 더 표시를 해놨어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제일 많이 잡고 만지고 접하는 곳이 어디예요? 손이죠, 손. 손에 뭐가 있어요? 네, 손을 잡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이 아이의 지문이 똑같은 인간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저 아이 뇌 속에 1000억 개 나무가, 뉴런이 우리 아이랑 똑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아이는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 나는 이 아들을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 아이의 삶이 꽃 피우고 열매 맺히도록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키워가는 엄마 아빠가 될 거야. 이거 하라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아이들의 타고난 재능은 다름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열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걸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시인이 말하죠. 땅에 굴러다니는 돌 하나도 똑같은 돌은 없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설계하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아들, 우리 딸의 뇌 안에 똑같은 1000억 개 나무가 심겨진 아이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의 데스티니가 다른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우리가 아이를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뉴런의 발달하는 과정의 설명이에요. 자, 이제 시냅스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1000억 개 나무를 살펴봤더니요, 이 나무와 나무에는 틈이 있는 거, 틈. 뭐가 존재한다고요? 틈! 따라하세요. 뭐가 존재한다고요? 예. 여러분, 대답을 좀 해주세요. 이 대면 강의의 좋은 점은 반응이거든요, 사실. 제가 코로나 2년 반 동안 줌으로 거의 99% 강의를 줌으로 했거든요. 아, 줌 강의 정말 힘들어요. 반응이 없고, 또 요즘 젊은 세대 엄마들은요, 카메라를 일단 다 꺼요. 아주 얼굴 좀 보여주면 안 돼? 안 보여줘. 괜히 막 모니터, 제 컴퓨터 모니터 하나 놓고 혼자 막 떠드는 거야. 2시간 동안. 배가 산으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나는. 근데 현장 예배는 반응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왜 반응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1000억 개 나무를 살펴봤더니 과학자들이 나무에는 틈이 있는 거예요. 틈을 재봤더니요, 이 틈은 1mm를 100만 번 자른 간격이에요. 자, 1mm를 몇 번 잘랐다고요? 그럼 간격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미세한 공간들이 존재하는 걸 알게 됐어. 100만 분의 1mm. 이게 나노예요, 나노. 여러분, 나노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노라는 말. 그 세계가 존재, 뇌 안에. 거기서 전기 신호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기 신호가 1초에 1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똑딱하면 100번, 어떤 신호는 300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럼 1초에 100번에 300번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붙어있는 신호로 보일까요? 그냥 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일까요? 딱 봤을 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전기 신호를 시냅스라고 붙인 거예요. 자, 이 시냅스라는 말 뜻은 접합, 접착, 붙어있다 이런 말의 라틴어예요.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m 공간이 붙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시냅스 이렇게 붙인 거라는 뜻이죠. 근데 이런 시냅스가 몇 개가 존재하냐면 우리 뇌 속에 1000조 개가 있는 거예요. 몇 개요? 여러분, 1000조 개는 엄청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덤덤한 표정으로 들을 수 있는 숫자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매일 3억씩 돈을 쓴다고 해보세요. 매일 3억을 써야 돼. 매일 3억씩 10,000년 동안 써야 될 돈이에요. 1000조는. 요즘 뭐 하도 숫자가 인플레가 돼가지고 1000조에서 웃어 보이지만 굉장히 그만큼의 전기 신호가 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과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신호를요, 100만 배 확대해 본 거예요. 여기 보면. 자, 요거를 이제 100만 분의 1mm니까 100만 배 확대했으면 이제 1mm가 된 거죠. 넓혀 본 거죠. 봤더니 그 공간 안에서 전기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기 신호 속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단백질들이 그 안에서 막 결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어떤 말 하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올라요. 아, 그거 뭐더라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 단어에 정보가 들어있는 단백질들이 있는데 빨리 시냅스,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이 단백질이 붙을랑말랑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딱 붙으면 생각났어요. 그럼 막 얘기를 하는 것이고 붙을랑말랑 결국 안 붙으면 오늘은 도저히 기억이 안 나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할머니들이 손자 이름 부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자를 그냥 부르면 되는데 입에서 아들 이름도 튀어나오고 존재하는 손자 이름 다 나와야 이 손자를 불러내잖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할머니가 60세라면 할머니 뇌 속에 있는 나무는 이제 뉴런이란 저 나무 몇 년 된 나무란 뜻이에요? 60년 된 거죠. 뱃속에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집에 60년 된 가전제품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60년 된 세탁기 잘 돼요, 안 돼요? 60년 된 전자레인지는요. 바로 그 상태인 거예요. 손자를 보는 순간 빨리 그 뉴런과 뉴런의 사이에 있는 전기 신호를 움직여서 단백질을 붙여야 손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음은 바쁜데 이 나무들이 60년 된 가전제품처럼 빨리빨리 신호 처리를 못하니까요. 이 속에서 무책임하게 아무 단백질이나 결합해서 내보내는 바람에 아들 이름 태어나고 딴 손자 이름 태어나고 막 이러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게. 자, 이제 두뇌 활동이 조금 이제 그려지시죠? 제가 이렇게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 1000억 개 나무가 있고 나무에는 틈이 있고 틈에서 전기 신호가 움직이면서 그 속에서 단백질이 막 결합되고 있어서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을 알아듣고 끄떡끄떡 하는 것도 같은 나무, 같은 틈, 같은 신호, 같은 단백질이 결합되고 있기 때문에 제 말 알아듣는 거란 뜻이에요. 여기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서 지금 제 얘기를 1시간 들었다면 이 원숭이는 1시간 동안 제 말을 못 알아들었죠?
얘가 원숭이라서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원숭이 뇌에는 그런 나무나 신호나 전기 신호나 화학 신호, 단백질 결합 있어 없어 얘는? 그래서 얘는 못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뇌 발달이 뭔지 그려지시죠?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라는 것이 돼야만 그 기능이 일어나는 것을 최근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 천족의 시냅스는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질문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러지 않아도 수장님 여기다 천족에 만드느라고 제가 고생 엄청 했죠.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도대체? 하나님? 예, 여러분 모든 질문의 답이 하나님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답이 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걸 과학자들이 알아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인지하고 시작. 인지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키워드 선택과 경험이에요. 내가 오늘 어떤 선택과 어떤 경험을 하냐에 따라서 두뇌 속에 있는 1000억 개 나무 틈에는 시냅스라는 전기신호와 신경전달물질의 결합이라는 화학신호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과 경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선택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5월 8일이고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근데 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두뇌 안에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두뇌 발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뉴런과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지금 세고 있는 거예요.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골프를 치는 사람은 오늘 여러분과 같은 시냅스가 만들어질까요? 다른 시냅스가 만들어질까요? 골프와 관련된 시냅스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선택과 경험이 시냅스를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가소성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시냅스라는 단어는 이 가소성과 항상 붙어 다니는 단어인데 이 가소성이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한자로 보면 쉬운 건데 이 소자 있죠 가운데 이 소자는 도자기 빚을 소자예요. 모양 만들 소자란 뜻이에요. 모양 만든다. 왜 우리가 옛날에 미술 시간에 촬영놀이 하는 것을 조소 활동이라고 그랬어요. 조소. 기억나시죠? 조소. 그때 소자예요. 조소 활동할 때 소. 조는 만들 조자. 소는 모양 소자. 모양 만드는 놀이. 그게 촬영놀이예요. 촬영놀이를 어렵게 조소 이렇게 불렀던 거잖아요. 바로 그 소자예요. 가짜는 아시다시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소성은 모양이 되게 하는 성질. 뭐가 그런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시냅스라는 놈이 모양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도 보면 여기 뉴런은 아까 얘기한 나무예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무슨 성질이 있다? 플라스틱이라고 써있죠? 익숙한 단어예요. 플라스틱. 플라스틱은 재질 이름이 아니고 모양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 플라스틱 통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크고 작은 여러 형태의 통들. 용도에 따라서 모양이 다 똑같아요. 모양이 다 달라요. 모양 다른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플라스틱이라고 붙인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는 뭐가 존재한다고요? 플라스틱 통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몇 개가 존재해요? 1000조개가 존재하는 거죠. 모양을 만드는 성질이 있다는 것이 뭔지 좀 더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가 옆집을 갔어요. 옆집 갔더니 꼬마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요. 아들 자전거 잘 탄다. 몇 살이니? 저 8살인데 8살짜리가 자전거 잘 타는구나. 알고 집에 왔어요. 우리 집에도 8살짜리 있잖아요.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아들아 앉아봐. 엄마가 옆집 갔더니 8살짜리가 자전거 진짜 잘 타는 거야. 너도 8살이잖아. 자전거 타야 되지 않겠니? 그럼 아들이 엄마 8살 되면 자전거를 타는 거였구나. 진작 가르쳐 주시지. 그리고 자전거 끌고 나가면 우리 아들 막 자전거 타게 돼요? 아니죠. 옆집 애가 자전거 잘 타는 이유가 뭐예요? 걔 연습을 한 거예요. 연습. 걔가 연습을 할 때 뇌에는 뭐가 만들어졌다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시냅스가 만들어진다고요? 자기가 한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짓을 했어요? 안장에 앉아서 균형 잡겠다고 막 이런 거 했겠죠? 그럼 여기도 같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페달을 밟아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 핸들 움직여요? 그 모양도 만들어져. 브레이크 잡으면 그것도 만들어져. 위험을 살핀다고 막 이래? 그것도 만들어져. 자기가 하는 대로 똑같은 모양이 여기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하다 보니까 모양이 잘 유지가 돼. 자전거 잘 타는 거죠. 옆집 아이는 며칠 동안 자전거 안 타다가 오랜만에 타자고 잡으면 처음부터 연습을 다시 해야 되나요? 옆집에 바로 탈 수 있나요? 얘는 왜 바로 탈 수 있어요? 연습을 했으니까. 여기다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럼 우리의 자전거 타게 하려면 이제 엄마는 뭘 시키면 되는 거야? 데리고 나가서
그죠. 우리 아이가 연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뇌에다 뭘 만드는 중이다? 시냅스를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저기 우리 한 부부 맞죠? 두 분? 계시는데, 아빠는 영어를 잘하시고 엄마를 영어를 못하신다면 영어를 잘하시는 아빠는 머리가 좋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에요? 저분 머리 나쁘세요? 어떻게 비밀인데 알고 막 아니라고 막 고개를 젓네 여러분들이. 근데 어떻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 키워드 얘기했죠? 저분은 시간 날 때는 뭘 한 거예요? 영어로 말하고 표현하는 선택과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경험할 때마다 뇌는 뭘 만든다고요? 같은 모양의 시냅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거거든. 근데 부인이 여보 영어 잘하네? 당신은 영어 잘하는 거 보니까 머리가 좋은가 봐요. 당신은 머리가 좋아서 좋으시겠어요? 이러면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에요? 틀린 표현이죠. 여러분 미국 가보세요. 그지들도 다 하는 게 영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패러다임이 이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 두뇌 발달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자녀가 70점을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얘가 머리가 안 되나? 머리 문제로 접근하는 걸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얘가 70점을 맞아왔다는 얘기는 시냅스의 생성 연결이 70점짜리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학교는 열심히 다녔고 학원 열심히 갔지만 다른 애들과 뇌의 선택과 경험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실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학원에 앉아서 게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냅스 연결돼야 안 돼요. 그렇지 70점 나온 거예요. 머리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저 남편이 이제 머리가 나쁘니까 자식도 저 머리가 나빠가지고 괜히 시험에 빠져. 그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지금 선택과 경험의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걔는 왜 교실에 앉아서 선생님 말을 안 듣고 게임 생각할까요? 내면의 욕구가 안 채워져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역시. 자기가 뭔가 정서적인 걸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야. 게임 외에는. 엄마는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근데 게임에 들어가면 나를 인정해줘. 그러면 여러분 엄마 찾아가겠어요? 게임 찾아가겠어요? 당연히 게임 찾아가지. 거기서 나를 인정해주고 엄마 찾아가면 나를 자꾸 야단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교실에 앉아서 그거 하느라고 여전히 뭐래요? 딴 생각하는 거 선생님이 상관. 그럼 뭐 시냅스 안 만들어져. 선택과 경험의 문제라는 걸로 바꾸셔야 돼. 패러다임을. 자, 그 정도 하고요. 이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아빠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에 7살짜리 아들이 있대요. 이 아들은 저녁에 아빠가 퇴근하고 띵동 현관 문을 열고 딱 들었으면 아빠 오셨다. 그리고 후다다다다 현관 앞으로 막 달려 나온대요. 기쁘게. 달려 나와서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아빠 주머니만 뒤지고 있대. 아빠 주머니에서 뭘 찾고 있어요? 아빠 스마트폰만 탁 챙겨서 어디로 사라진대요. 그럼 아빠는 옷을 갈아입고 아들을 찾는데요. 우리 아들 어디 갔나? 아들 어디 있어? 아들을 찾는데요. 사실 이 아빠는 아들을 찾는 건 아니에요. 자기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에요. 찾아보니까 아들이 소파 구석에 앉아서 뭐래? 우리 아들 뭐하나 하고 봤더니요. 와, 게임을 하는데 너무 잘해. 그럼 아빠들도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와, 우리 아들 천재다, 천재. 이거 아빠가 가르쳐주지도 않은 게임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우리 아들 천재 맞구나. 그리고 아빠 너무 좋아해. 자, 사실 아빠는 뭘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1시간 동안 지금 두뇌가 어떻게 발달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애가 어떤 선택과 경험을 하고 있으면 똑같은 모양이 어디에도 만들어진다? 여기에 똑같이 만들어져. 그럼 아빠 여기 봐야지, 여기.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와, 우리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오락실을 짓고 있구나. 뇌 속에 뭐가 지어진다고요? 똑같은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게 그 뜻이에요. 가소성이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아들이 책을 읽고 있으면 아들 공부하는구나. 책 보니 이게 아니에요. 아들 지금 뇌 속에다가 도서관을 짓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축구장을 지으면 거기서 뭐예요? 공차죠. 도서관을 지으면 책을 읽죠. 오락실을 열으면 게임을 하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눈앞에서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에 지금 선택을 하고 있다면 1층, 2층, 3층에 어떤 이 뉴런 시냅스의 경로, 뉴런 시냅스의 연결,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락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생이 될까요? 오락이나 더 쫑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